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한국은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누런 들녘과 단풍이 가득 물든 산들,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밟았던 낙엽들, 마음으로나마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할 듯합니다. 우선 지난 한 주 전반적인 환율 동향을 정리해보면 루피아 회복,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볼 때 루피아화는 미 달러 대비 11,000을 두고 오르내리며 환율 하락, 즉 루피아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 10월 24일에는 11,150 루피아로 마감되었습니다.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경우는 1,060원이 무너진 이후 당국의 개입으로 10월 24일 현재 1,06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루피아 대 원화는 100루피당 9.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가격 상승, 즉 금리가 확연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의 경우 10월 24일 7.24%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0.45% 떨어졌고 두 주 동안 0.87%가 낮아졌습니다.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은 10월 24일 종합주가지수 4,595로 마감하면서 전주 대비 1.6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으로 볼 때 23일에는 7조 루피아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백카페M은 3분기 내외국인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00조 5천억 루피아, 미 달러 기준 90억 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부터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가 증가해서 올해 목표인 390조 루피아의 75%까지 접근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상황에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연간 투자 목표 달성은 무난하니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투자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가 67.9%, 내국인 투자가 32.1%이며 목적별로는 신규 투자 57.5%, 증설이 42.5%였었고 산업별로는 서비스 부문이 43%, 제조업이 41%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특히 산업별 구성과 관련하여 마헨드라 투자조정청장은 단순 자원개발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부문은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는 내년도 투자 증가율이 올해 대비 1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이 3분기 중에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사무실을 확장 예정했던 기업들이 계획을 연기하고 있고 고급 아파트 판매도 중앙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규제에 영향을 받은 까닭입니다. 존스 랑 라살레 안톤 시토루스 연구실장은 지난 3분기 중 신규 사무실 등록은 6만 1000평방미터로 지난 2분기에 9만 3400평방미터 대비 35% 감소했으며 이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확장 계획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분기 중 사무실 공실률은 7%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평방미터당 월 임대료는 25만 1,400 루피아로 2분기 대비 12%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달러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평방미터당 23불 수준인 임대료가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제 중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 두 번째 주택구입 시 40%, 세 번째에는 5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리면에 있어서도 고급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5월 8.7% 수준이었던 것이 8월에는 9.2%로 인상되었고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금리는 10.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600만 가구가 자기주택을 갖지 못한 상태이고 산업 측면에서도 건설업, 건축 자재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산업을 통한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내년도 사업 전망에서 30개 기업이 신규 기업 공개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4월의 총선과 8월의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동일한 30개 업체를 신규 상장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는 483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4,460조 루피아,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4,020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가장 큰 업체는 토요타의 판매법인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입니다. 시가총액이 279조 루피아,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251억 불 규모입니다. 남은 기간 중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 회사인 블루버드가 4분기 중 기업 공개 예정으로 있으며 그 규모는 6억 불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향후 발전 계획 등을 감안해서인지 철강업체들의 확장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로스 스틸 그룹, 크라카타우 스틸 및 구나완 디안자야 스틸 등은 향후 3년에 걸쳐 18억 달러, 원화로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확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1,100만 톤인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된 것은 350만 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750만 톤은 수입 물량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의 포스코도 해외 첫 일관 제철소를 오는 12월 24일 화입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스틸이 7대3으로 총 60억 불을 투자한 사업으로 연간 슬라브 180만 톤, 후판 11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분기 중에 국내 투자자를 위한 5억 불 규모의 미 달러 표시 채권을 최초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만기와 수익률 등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부채관리부의 로버트 빠크바한 사무국장은 이를 두고 미 달러화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인들이 싱가포르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이 미 달러 기준으로 1,300억 불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싱가포르 국채가 2%인데 반해 인도네시아의 미 달러 표시 국채는 7%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니라이프 자산운용사의 에즈라 나졸라 채권 부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번 기회가 해외 예치 중인 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현재 투자 중인 상품의 만기와 수익률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인도네시아는 달러 표시 이슬람 채권을 15억 불 발행한 바 있습니다. 5년 반의 만기에 6.125%의 조건이었습니다. 요즘 자카르타에는 새로이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기업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교민 1세대 혹은 2세대 분들의 사업도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세월을 초월하여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계신 사업가분들을 뵈면 메가더 장군이 일본 점령군 사령관 시절 애송했다는 청춘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고 그것은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강인한 육신을 뜻하지 않으며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참신함을 뜻한다. 청춘이란 탁월한 용기와 모험심, 정신력을 뜻한다. 때로는 20대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어간다. 세월은 살결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을 상실할 때 영혼이 주름지고 근심, 두려움, 자신감 상실은 기백을 죽이고 정신을 타락시킨다. 그대가 젊은 생각을 품으면 60세이건 16세이건 모두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운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미래의 탐구심,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난다.
이상 사뮤엘 율만이라는 시인의 시를 간추려 보았는데요. 중반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도 청춘으로 살아가시는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주간 경제 브리프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